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어떤 경향성 문제 그리고 기출되었던 문제를 파악했을 때 충분하게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수하게 이런 어떤 문제, 우리가 나오는 어떤 문제, 기출 문제라고 하죠, 그죠? 자, 그런 문제의 어떤 핵심을 좀 집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 여러분 앞에 넘어왔습니다만 7번이죠, 7번. 자, 실험 계획의 기본 원리 중에서 실험의 환경이 될 수 있는 한 균일한 부분으로 나누어 신뢰도를 높이는 원리다. 이렇게 했는데, 자, 블록화가 있습니다. 블록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괴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뒤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냐, 분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블록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이버를 찾아보든지 안 되면, 그죠? 안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전공서적이 있으면 전공서적을 찾아보면 되는데, 가장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자면, 자, 블락이죠, 그죠? 블록. 자, 블록화라는 것은 장소와 시간으로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소와 시간으로 이렇게 블록화 하는 것,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쉽습니다. 장소가 다르면 되고 시간이 다르면은 블록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블록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를 다르게 하고 시간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될 수 있으면 안은 균질하게, 자, 균질하게, 그죠? 균일하게 어떤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 아무래도 편하고 좋겠죠, 그죠? 요까지가 블록화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난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난괴법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화를 하긴 해요. 저렇게 블록화를 합니다. 블록화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난괴법. 자, 블록화를 이렇게 하긴 해요.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안에서 이제 각 하나의 블록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진흙이다. 자, 진흙이다. 이것은 보통 흙이다. 흙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모래흙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다가 내가 어떤 C를 파종하는데, 자, C를 요런 모양, 요런 C를 파종하고, B, C, 이렇게 파종을 하는데, 이 블록 안에서는 이 동그라미, 즉, A라는 C라고, 파종 C A라고 봤을 때, 이 동그라미를 여기 해야 되는 것은 완전 임의 배열이라는 것이죠. 네모, 세모, 이렇게 이제 파종을 하게 되는데, 각각 파종 C의 종류는 다릅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뿌리든 여기 뿌리든 동그라미를, 그건 상관없다는 거죠. 완전 임의 배열법으로 그냥 마음에 드는데 아무데나 이렇게 뿌린다는 것이고, 보통 흙도 마찬가지. 나는 동그라미 씨는 여기 뿌리겠다, 네모 씨는 여기 뿌리겠다, 세모 씨는 여기 뿌리겠다, 이런 식이 되겠죠. 모래도 마찬가지. 난 동그라미 여기 뿌리겠다, 네모 여기 뿌리겠다, 세모 여기 뿌리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 임의 배열법으로 이제 뿌리게 되면, 예, 요것은 이제 난괴법에 해당하는 것이죠. 난괴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 임의 배열법 뿌렸죠, 그죠? 그 다음에 진흙과 보통흙과 모래, 요렇게 이제 블록별이죠. 블록별. 블록 1, 블록 2, 블록 3이라면 블록별로는 반복이 일치해야 되죠. 반복. 예를 들어서 여기 동그라미 한 번, 여기 동그라미 한 번, 세모 한 번, 세모 한 번,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블록별로는 어떻다? 블록별로는 반복수가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난괴법의 저거는 뭡니까? 난괴법의 정의는 1모수 1별량, 1별량,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이죠, 그죠?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 그럼 여기에서 지금 파종 C 동그라미, 네모, 세모는 여기에서 모수입니다. 모수. 쟤들은 무조건 실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별량은 여기서 뭐냐? 별량은 진흙이다. 그러면 여기 어딥니까? 대구에 있는 진흙이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보통흙이다. 그 다음에 뭐 파주에 있는 모래흙이다. 이것은 자 별량이 되겠죠. 많은 것 중에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니까 그죠? 골라야 되니까 랜덤하게. 자, 이것은 별량이라는 것이죠. C는 내가 어차피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게 정해 있겠죠. 그죠? 우리 회사라면. 자, 그것은 이제 모수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이 없다. 반복이 없죠. 자, 한 블록 내에서는 이거 반복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블록별로는 이렇게 반복이 동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블록과 난개법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분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분할법은요. 처음부터 완전 랜덤화가 힘들 때 처음부터 완전 랜덤화가 힘들어서 이것을 이제 또 몇 단계로 나누어서 내려가면서 분할하면서 랜덤화를 인위적으로 시키는 것. 그거를 이제 자 분할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분할법.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7번 문제뿐만 아니라 뒤쪽으로 이제 가면서 뭐 난개법에 대한 문제 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23번 같은 경우도 완전 랜덤화 배열법 이렇게 되어 있죠. Completed Randomized Design. 요거 이제 난개법에 대한 문제고요. 난개법. 그 다음에 뒤쪽으로 또 가면서 또 뭐 29번 같은 경우도 난개법에 대한 문제죠, 그죠? 난개법에 대한 문제고. 그 다음에 뭐 33번 이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35번도 그렇고. 그래서 난개법에 대한 문제가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뭐 어떤 개념이 안 잡힐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합니다. 5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난개법이죠, 그죠? 52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68번까지 했으니 6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9번. 인자에는 4수준, 3의 반복인 이런 배치법에서 분산 결과가 SA가 있고 ST가 주어졌고 A의 순 변동을 묻고 있어요. SA-인데 이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서 뭔가를 또 빼야 되죠, 그죠? 라지 S를 빼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하게 VE에다가 자기 자신의 자유도의 E의 V를 이렇게 곱하는 이것도 S의 형태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순변동을 구하는 공식이었죠. SA 주어져 있고 또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A의 순수가 4수주니까 자유도는 3이죠. 그죠? V 이런 것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다음 70번 반복수가 다른 이런 배치법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이런 배치법이죠. 반복수 다르죠. A1, A2, A3 요럴 때 이제 ST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SA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ST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ST는 어차피 우리가 고전적으로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 이렇게 이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푸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71번 반복이 없는 이런 배치법에서 다음과 같은 분산 분석표를 얻었다. 이 실험에서 각 수준의 반복수는 얼마인가? 반복수는 71번. 자, 반복수를 구하라. 이런 배치법이죠. 이건 뭐 쉬울 것 같은데요. 자, 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A가 2수준이기 때문에, A가 자유도가 2이기 때문에 A는 이제 3수준이 되겠다. 그죠? 3수준. A는 3수준. 그 다음에 토털 자유도. 토털 자유도는 지금 A의 자유도와 E, 오창의 자유도를 더하면 14가 되겠죠? 그럼 14가, 자유도가 14면은 총 데이터의 수는 15개 있기 때문에 15에서 1을 뺀 14가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 3수준에 몇을 곱해야지? 몇을 곱해야 15가 됩니까? 5를 곱해야 되죠. 5를 곱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5번, 즉 5가 여기에서는 반복수가 되겠습니다. 72번 인자 A가 별량 인자일 때 수준수가 4, 반복수가 6인 이런 배치법을 했다. 자, 시그마 A 제곱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것이 이제 별량이었겠죠. A가 별량 인자였으면 이 지금 그 분산을 추정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시그마 A 제곱의 햇는 자기 자신 VA 마이너스 5차항의 VA
그리고 남의 문자 R 이런 배치법에서는 남의 문자가 R이죠. 그죠? 자, 73번이요. 자, 반복수가 같은 이런 배치법에서 오차항의 자유도가 있고요. 총자유도가 있습니다. 수준수 및 반복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뭐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배치법이죠. 이런 배치법. A, E, 자, T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오차항의 자유도가 지금 주어져 있다. 그죠? 야, 오차항의 자유도가 이것이 35고, 자, 그 다음에 총자유도가 41이다. 총자유도가 41이다. 그러면 요 A의 자유도가 이제 6이 되겠죠. 6. 그래야지 두 개 더해서 41이 될 거니까. 그럼 A의 수준수는 여기서 하나 더 더하면 되겠죠. 7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수준수 및 반복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수준수 뭐 바로 여기에서 1단 7이 되겠고, 반복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이것이 이제 41이니까 총 데이터의 수는 42개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자, 42 나누기 7 하면 되겠죠. 6, 7이 42 이렇게 되니까 6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자, 반복수는 6이 될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4번 인자 A가 모수고 반복이 일정하지 않은 이런 배치법이다. VA의 기대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VA의 기대치는 항상 오차항이 무조건 들어가죠. 오차항의 분산. 그래서 시그마 E의 제곱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1번이죠. 1번 시그마 MA AI의 제곱 나누기 4 이렇게 될 거고, 뭐 앞에 우리가 이론에서 충분하게 이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뭡니까? 4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의 문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겠죠. 그죠? 남의 문자. 자, 반복수 자체가 결국은 이제 동일한 경우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해설도 보시면은 이 VA는 시그마 E 제곱에다가 M 시그마 A의 제곱 M 이제 반복수가 M이다 또는 R이다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그마 A 제곱을 우리가 그 모수에서 이제 추정을 하게 되면 L-1분의 시그마 AI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수, 우리가 앞쪽에서 모수인자인 경우와 별량인자인 경우 해서 밑에 보시면은 시그마 A 제곱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면 L-1분의 시그마 AI 제곱이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나타낸 경우가 됩니다. 약간 좀 꼬아서 내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다음 75번 다음 분산 분석표는 랜덤으로 5배치 선택하고 각 3회씩 수율을 측정했다. 배치의 분산 성분 시그마 A 제곱을 추정하면 약 얼마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앞에 보았던 이 문제와 동일합니다. 그죠? 동일해요. 그럼 76번 반복수가 다른 이런 배치법의 데이터가 다음과 같을 때 오차항 변동 SE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주 쉽게 이제 풀 수 있습니다. 어차피 S가 있을 것이고 AET 이렇게 있을 것이고, 자, SE는 결국은 차감해서 구하면 되죠. ST 구하고, 그죠? SA 구하면 되겠죠. ST 구하고 SA 구하면 됩니다. ST는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푸시면 되고, A는 여기서 반복수가 다르기 때문에 A1의 제곱 나누기 A1은 몇 개를 더해서 나왔습니까? 4개를 더해서 나왔고, 더하기 A2 다 더해서 제곱 하시고 3개, 맞죠? 그죠? 그 다음 더하기 A3의 제곱, 그 다음에 A3는 2개밖에 데이터가 없어요. CT는 여기 있는 요거와 같고, 그렇게 해서 SA를 구한 다음 SE는 차감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77번 반복수가 일정한 경우에 모수 모형 이런 배치에서 오차 분선의 신뢰 구간을 유의수준 알파로 추정하는 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역시 여러분들 눈에 익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역시 있죠. 그죠? 이것은 공업 통계에서도 나왔죠. 그죠? 자, 카이 제곱이죠. 카이 제곱 1-알파 누 2. 자, 오차항의 자유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SE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다음 78번 수준수 L = 4. 반복수 있다. 이런 배치다. 자, X3 도트바는 8.92고 ST는 2.383이다. X3 도트바는 8.92다.
자, 두 번째 줄 SA는 2.011 이때 mu A3를 유의 수준 0.01로 구간 조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t의 1-2분의 알파 뉴 2의 루트 VE를 나누죠. 뭘로? 남의 문자로. 여기서 남의 문자는 요거에 해당하는 점에 해당하는 R이 될 겁니다. 이런 배치는 남의 문자가 R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8.91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값만큼 플러스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자 3분의 0.0465 이런 것들 여러분들 구할 수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고 V는 뭐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에서 자 V라는 곳이 여기에 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SA 알고 누 A 알고 나누면은 VA E 알고 그 다음에 V 누 E 알면 이렇게 나누면은 VE 이렇게 이제 나누면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9번 어떤 화학 반응 실험에서 농도를 사순으로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은 실험을 하여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분산 분석 결과 S는 얼마? μA4와 μA2의 평균치 차이를 구간 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역시 크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앞쪽에서 다 봤던 내용이고요. x4 도트 빼기 x2 도트. 자, 이거 두 개의 차이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t 표값만큼 그 다음에 t 표값만큼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루트 이렇게 해서 VE가 있죠. VE가 뭐 VE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근데 네 번째 거와 세 번째 것에 이제 반복이 있습니다. 그죠? 네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이제 반복 이렇게 했는데 자 사수는 반복수가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R4, R2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R4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푸시면 이것도 역시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복수는 여러분들이 또 구할 수 있겠죠. 그죠? MI가 5, 6, 5, 3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지금 4는 3이고 그 다음에 2는 2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저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평균이 나와 있고 A의 반복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면 될 겁니다. 그죠? 자, 다음 80번 다음 분산 분석편을 랜덤으로 5배치 택하고 각 3회씩 수율을 측정한 결과에다 배치의 분산 분석 시그마 A 제곱을 또 추정해라. 요거 됐죠. 그죠? 자, 다음에 81번입니다. 81번부터는 2원 배치 나올 거예요. 모수인자를 A를 3수준, 대형이 있는 별량인자 B를 4수준, 반복 3으로 해서 2원 배치 실험했다. A의 불편 분산의 기대치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그 A가 모수인자고 B가 별량인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EV, 즉 우리가 분산의 기대치, 뭐 똑같은 말로 MS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민스케어. 자, 하나는 모수가 하나는 별량일 때 모수가 아무래도 더 그 피해를 받는다 했죠. 그죠? 모수 같은 경우는 뭐 시그마 E의 제곱은 항상 누가 있는 것이고 A가 지금 모수라면 시그마 A 제곱의 남의 문자 뭐 예를 들어서 LMR의 그 이원 배치 같으면 M이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들어가 버리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반복이 또 있죠. 그죠? 반복이 있는 경우에는 남의 문자가 MR 이렇게 될 것이고요. MR 이렇게 될 것이고 시그마 A by B 제곱의 남의 문자 AB, LMR에서 R 그러니까 이것만큼 더 들어가 버리죠. 그죠? 모수인자 같은 경우는 별량인자는 큰 의미가 없어요. 별량인자는 시그마 E 제곱에다가 지금 B가 별량인자라면 자기가 아닌 남의 문자 LR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모수인자는 이런 식으로 더 뭡니까? 별량인자와 같이 있음으로써 더 어떤 흐트러짐이 더 생겨버리죠. 그죠? 어쨌든 이것도 흐트러짐이죠. V 자체가 결국 흩어짐을 나타내는 거니까 모수 자체는 저런 식으로 피해를 받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8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 82번 인자 A에 있어서 3수준, 인자 B에 있어서 4수준 반복 2원 배치 실험했을 때 극간 변동 SAB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SAB를 나타내는 식은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 역시 지금 SAB 구할 수는 있었죠. 우리가 그죠?
자, 이거 어디서 나왔습니까? SA by B는 SAB, SA, SB 이렇게 해서 이제 극간 변동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식으로 따지자면 SAB는 시그마 T, 자, I, J 도트의 제곱 나누기 요거 이제 R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빼기 N분의 요거는 똑같아요. 시그마 X의 제곱. 어차피 이게 CT죠. CT.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반복이 지금 몇 번 있습니까? 2죠. 그래서 2가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총 데이터의 수 넘버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인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그리고 제가 칠판에 예제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SAB 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여기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물론 우리 교재에도 공식도 있고요. 83번 반복에 있는 모수 모형 이원 배치에서 다음이 실험 데이터 얻었다. 관로한 결척치다. 이 결척치를 추정하여 넣은 후에 분산 분석을 실시할 때 오차항의 자유도는, 자, 이거는 해설을 바로 보도록 합니다. 결척치가 하나도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분산 분석표를 얻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는 SA, B는 SB, A by B, 또 이제 그 반복이 있으니까, 그죠? SA by B, 그 다음에 SE, T, 그 다음에 ST,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 디그리 프리덤, 자유도죠. 자유도는 지금 A의 수준수가 3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 2, B의 수준수는 2개이기 때문에 하나를 빼면 1 이렇게 되고, 자, 2 곱하기 1 하면 되죠. 위에 있는 A의 자유도와 B의 자유도를 곱하면 지금 A by B의 자유도가 나옵니다. 공식도 어차피 L-1, N-1 두 개를 곱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 총 데이터의 수가 있는데, 자, 총 데이터의 수는 지금 몇 개냐면요. 총 데이터의 수는 몇 개죠? 지금 총 3개씩 해서 총 이것이 보죠. 3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3, 18. 18개에서 하나가 지금 결척치가 생겼죠. 그럼 17이란 말이에요. 17. 17에서 1을 빼면 16이 되겠죠. 16. 자, 그것이 이제 토탈 자유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차항의 자유도는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토탈 자유도에서 빼야죠. 위에 있는 것들. 그 A의 자유도, B의 자유도, A by B의 자유도 이제 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1, 2 이렇게 이제 빼야 되겠죠. 그죠? 2, 1, 2 이렇게 이제 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5가 빠져서 자, 11이 되는 것이죠. 11. 자, 그래서 2번에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총 데이터의 수가 지금 결척치가 하나 생겼음으로써 총 데이터의 수는 17이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17이다. 결척치가 생겨서 추정하여 넣은 후에 해도 자, 17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빼기해서 16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84번은 자, 시그마 B를 추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그마 B의 제곱은 VB 자기 자신의 분산 빼기 V 오차항의 분산 나누기 남의 문자 L이죠. L 그죠? AB 지금 그 분산 분석표 자체를 보시게 되면 AB ET입니다. AB ET. 그러니까 이원 배치법이긴 한데 지금 아무래도 반복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L 이렇게 이제 되겠죠. L 이렇게 됩니다. 85번은 모평균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B를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죠. 해설 잘 되어 있죠. 그죠? X 도트 J 바 플러스 마이너스 T 표값만큼 루트 VE를 남의 문자로 나누면 되죠. L 이렇게 됩니다. 86번 자,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에서 두 개의 결척치가 발생했어요. 오차항의 자유도. 조금 전에 이거하고 똑같겠죠. 이거 똑같은데 자, A가 4수준, B가 3수준이면 4, 3, 12, 12개의 데이터가 원래는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2개의 결척치가 생겼다. 그러면 10이죠. 10개에서 하나를 빼면 9가 되겠죠. 그죠? 그것이 토탈 자유도입니다. 토탈 자유도고요. 자, 거기에서 이제 그 9에서 이제 뭡니까? 오차항의 자유도를 계산할 때는 9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위에 있는 A의 자유도, B의 자유도 빼면 4가 되겠죠. 그죠? 87번 오차 변동의 자유도는 얼마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이라고 지금 보입니다. 반복이 없는 이원 배치법 A, B, E, T 이렇게 이제 분산 분석표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A의 자유도는 3이고 B의 자유도는 2예요. 그럼 3이 6. 6이 끝이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뭐 이원 배치법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